말씀드릴 내용들이 실은 대부분이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한국말로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들었을 겁니다. 폐혈증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어로는 sepsis 그러는데요. 폐혈증, 피가 썩는 병 또는 증상 그러는데요. 이것도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실은 이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항생제도 있고 그러는데 왜 없다고 그러실까 그러는데요. 실은 항생제는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 감염 초기에 투여를 하면 그냥 열 좀 나다가 이제 그냥 감염증이 없어질 수 있는데 주로 한 90% 정도에서 세균에서 박테리아에서 일어나니까 이 항생제로 이 세균이 일정 숫자 이상이 돼버리면 항생제로 투여를 해서 세균이 죽더라도 세균은 죽는데 또 그 세균이 감염된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항생제로도 안 들으니 우리는 정의를 신약 여기에 적합한 스페시픽한 특이적인 약이 없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은 이 폐혈증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일단은 신약을 개발해보자. 그게 이제 주로 된 화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 생명과학, 의과학이 시작된 것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실은 여러분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유명 인사들, 특히 여러분들은 가수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또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또는 아주 어린 그 사람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자주 오니까 유명한 가수들은 대개 20대 또는 저희 때는 30, 40대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는 내년에 회갑이 됩니다만은 신해철이라는 가수 알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요즘 이 폐혈증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 연구 결과를 이제 가지고 소위 말하는 벤처, 신약을 개발하는 벤처를 설립한 지가 3년 됐습니다. 순수히 가장 먼저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게 폐혈증 신약을 만들어 보자. 지금 아무데도 없고 누구도 개발한 적이 없으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막 하면 되는 주로 우리 학생들이고 어린 학생들이라서 아까 먼저 예비 강연을 해주신 선생님께 더 해주셨으면 좋았는데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것도 영어로 나오는데요. 이게 폐혈증 소개입니다. 이것만 이제 제가 한글로 된 게 몇 커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독성이 강한, 이 독성이 강한을 빼도 됩니다. 실은. 또 미생물 숫자도 관련되니까요. 그래서 독성이 강한 미생물이 혈액을 순환하면서 혈액이라는 이제 우리가 혈관 내를 말하는 거죠. 거기뿐만 아닙니다. 또는 혈관 외 조직 사이에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말씀드리면 전신 감염, 전신인데 힘으로 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심각한 상태.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은 그 증상들 또는 우리 혈액 소견들을 보이면 우리가 폐혈증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잘 현장에서 병원에서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런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언제 외겠어요? 읽을 것도 많잖아요. 셉시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셉시스인데요. 여기 보면 오한, 이것도 한자로 되어 있어요. 오한이라는 게 알잖아요. 열나서 열도 나고 또 춥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감기라고 오인할 정도의 그런 증상들을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흔히 오진을 합니다. 또 오진을 하기 때문에 제때 대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셉시스라는 폐혈증이라는 그 진단 기준이 실은 굉장히 이전에는 4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진단을 제때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못 내리니 거기에 대처도 늦어지다 보니 이제 환자는 이제 점점 더 악화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얘기들이 어떻게 하면 폐혈증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까, 그것들이 이제 연구자들의 또 목표가 됐고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라고 이제 제가 놓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굉장히 업데이트 된 거라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 두지 마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잊어먹어도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할 공부는 아니거든요. 이런 세상, 이런 과학, 이런 분야가 있으니 나도 그 생명과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의학을 전공할 때 이런 쪽으로 또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래도 의사도 되고 다 그랬어요. 이제 이걸 흔히 굉장히 많은 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아주 최악의 상태고요. 뭐 이렇게 됐으니 뭐 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또 고통이 수반되겠습니까? 여기서 봤더니 이런 세균들이 있더라는 거고, 이 세균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죽일까, 이제 죽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세균들이 죽어서 내는 폐혈증을 일으키는 그 물질들을 또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현재로는 항생제를 가장 빠른 시간에 처치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왜? 이 폐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죽어서는, 항생제 처치에서 죽어서 나오는 세균이 내는 그 폐혈증을 일으키는 물질, 그 무엇을 잡을 수 있는 물질은 있는데 방법은 알겠는데 이걸 몸에다 넣으면 또 독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 환자들이 죽게 되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대처 방안, 신약이 개발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폐혈증을 그냥 폐혈증, 그 다음 폐혈증 쇼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놔야 의사들이 여기에 기준에 맞는 걸로 고민하지 않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이 전 단계부터 4단계로 나눴는데요. 그걸 나누다 보면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이게 고민하는 이유는 여기 오진이 생기면 법적인 또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놓는 게 좋다. 그래야 법적인 부담도 좀 덜할 것이고 또 진단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요. 제가 다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폐혈증 원인이 굉장히 많은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90%가 박테리아, 세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세균 중에서 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이제 나누면 그 그람 음성 세균하고 그람 양성 세균인데요. 그람 음성 세균이 그 중에서 한 70%가 된다. 그래 전체적으로 폐혈증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한 65%, 70%는
그람 음성 세균에 의한 거다. 따라서 모든 세균 또는 바이러스나 또는 곰팡이 그런 거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급선무가 많이 원인이 되는 그람 음성에 의한 균에 의한 폐혈증을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또 회사들은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 환자가 많아야 또 시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녹음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거기에다 맞췄고요. 또 우연히 아주 이건 우연히 이제 저희가 발견한 어떤 물질, 신약 후보 물질이 다행히도 이 그람 음성 세균에 잘 듣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강의하는 게 제가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참 이것도 영어인데 이제 미안하다고 안 할게요. 제가 이제 해석을 쭉 하는데 이것들은 폐혈증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그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 폐혈증에 대한 약들 또는 대처 방안을 강국에서 투자되는 돈은 적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많은 돈을 투자하는 곳들은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 회사들인데요. 이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 약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이게 비즈니스니까 사업이니까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일단은 폐혈증 하면 거기에 적합한 항생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거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요즘은 항생제 오용 또 많이 쓰는 건 남용 그래서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가지는 세균들이 또 바로 일어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항생제를 사용에 의해서 개발비 이상의 어떤 수익을 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빨리 하니까 수익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들은 투자를 덜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정부라든지 공공기관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많이.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라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의 예입니다. 우리 신약을 개발할 때 시장의 50%, 60%는 미국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미국에서 먼저 이제 통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미국 지도잖아요. 보면 최소한 25만 명이 1년에 폐혈증으로 죽는다는 거고, 이건 25만 명은 또 적게 잡으실 수 있어요. 또 하나를 더 보시면 이제 미국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실은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이제 이 폐혈증 또는 감염증에 이제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데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60%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잖아요. 근데 실은 항생제 제외하고는 적절하게 폐혈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게 이게 참 문제잖아요. 여기 이제 한 슬라이드 담았는데 이 중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160만 명이 이제 아까 25만 명 사망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통계도 70만 명 사망한다고 나오고 대개 30% 폐혈증에 이완된 환자의 30%가 죽는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사망 원인이 세 번째 높은 사망 원인이라는 거. 이거 나오죠. 25%에 30%가 사망한다는 거고, 이제 이 의료 환경이 안 좋은 나라 또는 지역에서는 70%까지 사망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특정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이건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도대체 간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생각이 안 날 정도.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이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우리 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겁니다. 비용도 첫 번째로 많고 이건 뭐 240억 달러가 든다는 거고 적절하게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우리가 이쪽에 집중해서 또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대충 아까 이제 3천만 명이었는데 통계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2,700만 명 또는 3천만 명이 우리 폐혈증 또는 감염증에 유한이 되면 그 중에 30%니까요. 약 800만 명에서 900만 명 또는 100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죠.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빨리 끝나고 가기를 원하면 이제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질문해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선생인데 오늘 긴장돼가지고 재미가 없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느냐 건데 다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특정 부위 어느 부위에 이제 세균을 예로 보면 세균이 이제 감염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감염이 되면 이제 아까 혈류를 타고 쭉 전신을 돌게 될 것이고 몸의 모든 쪽에 조직 속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상인들 우리한테는 이제 면역 체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계가 여기에 이제 싸우게 될 거고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면역계가 이 세균들을 퇴치해서 열도 조금 나고 그냥 없어질 텐데 이러지 않을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적절히 면역계가 발동이 안 되면 대응을 못 하면 실은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심장. 피가 공급을 되려면 심장이 적절히 뛰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고 또 콩팥 있고요. 또 뭐 뇌도 있고 또 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가 부전, 제 기능을 못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제 기능을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실은 폐혈증에 이게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혈관에서 혈액이 응고가 돼요. 혈액이 응고가 돼요. 혈액이 응고가 되면 우리 모세혈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니까 응고된 혈액, 피떡에 의해서 거기에 막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추론하면 되는 거예요. 막히게 되면 그 막힌 이하의 조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혈액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우리가 하는 것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또 거기에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이게 차단이 되니까 그 이하의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세포들이 뭉쳐서 된 조직들이 또 기능을 못하게 되고 조직들이 뭉쳐서 된 그 기관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까 봤습니다. 썩게 되잖아요. 그러니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 되셨죠? 그럼 얘기가 지금 전혀 안 되잖아요. 이게 홍도가 저는 지금 자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물어보십시오. 넘어갈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신약들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을 거냐? 아직은 많은 그 시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도들이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가 쉽게 갈 수 있는데 1947년 이거 아주 이정표적인 그 연대인데요. 그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을 잡는 어떤 물질 그게 이제 폴리믹신이라는 게 있어요. 펩타이드인데 여러 가지 펩타이드 연합체인데 요것이 굉장히 강력한 항생 효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이게 아주 이상적인 물질입니다. 거기다가 그람 음성 세균을 죽이는데 그 세균이 죽어서 나오는 폐혈증을 일으키는 물질, 그게 이제 내독소라는 거예요. LPS라고. 내독소인데 내독소에 결합을 해서 중화를 시켜준단 말이죠. 이걸 저희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이중활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주 이성적이잖아요. 항생제 역할을 해서 세균을 죽이고 그때 그 죽은 세균에서 나오는 내독소, 이게 이제 폐혈증을 일으키니까 요걸 또 결합을 해서 중화시켜서 폐혈증으로 가지 않게 하고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잘 썼습니다. 쓰다 보니 그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이게 균도 죽이고 폐혈증도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되는데 문제는 이 폴리믹신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이 그 항생제, 이 물질이 폐혈증 약이 독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다 보니 콩팥이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너무 이게 강해서 이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강력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우리 몸에 직접 투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특정 약을 선전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해버리죠. 뭐. 그 회사에서 선전해두려고 올지도 모르겠는데. 후시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쭉 보면 겉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을 보면 콜리스틴이라는 것도 있고, 그거 있어요. 그게 이제 폴리믹신의 독성을 조금 덜하게 해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연고로 바를 수는 있어요. 조금 바르니까 직접 들어가지 않으니까 독성이 좀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못 쓰게 됐고, 그러다가 이 독성을 조금 줄여놓은 게 요즘 정말로 이제 정말로 다른 수단이 없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콩팥이 조금 망가지거나 많이 망가지더라. 그래서 투여해서 일단은 살아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게 이제 조금 독성을 약화시킨 콜리스틴이라는 그 물질을 써요. 그게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현상이 혈관 내 혈액 응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혈액 응고를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부분은. 그래서 혈액 응고를 막는 걸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큰 제약사에서. 그래서 2001년부터 이게 한 10년을 썼어요. 문제는 그 11년 정도, 한 10년 정도 쓰다가 이걸 또 검사를 해보니, 통계를 내보니, 일단은 아까 혈액 응고를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혈액 응고를 막으면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출혈성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만든 회사에서 그래도 철수를 시킨 거예요. 또 아무리 그 출혈성 경향이 있더라도 아주 효과만 좋으면 좋겠는데 100명에 한 6명 정도에서만 효과가 있으니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도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실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항생제에서 조기에 진단을 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 요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세균도 죽이고 또 거기다가 폐혈증을 유도하는 그 세균들이, 죽은 세균들이 내는 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성질을 가진 신약, 요걸 만들면 될 거라는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그 아이디어란 신약 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여기는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많은 신약 개발을 하려고, 폐혈증 약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중 활성을 가진 어떤 물질을 가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하게 됐어요. 제가 부산의대에 있을 때
이제 내셔널 랩이라는 그 국가지정 연구실이라는 게 이제 요즘 말하면 과기부에 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면역 반응을 항진시키는 물질을 찾는 작업을 5년 동안 했는데요. 그때 그 대학원생이 실은 면역 반응을 올리려면 그 면역 세포를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을 이제 보이는 물질을 갖고 온 거예요, 데이터를. 그때 생각한 것이, 그러면 요것들이, 근데 그게 세균에서 나온 물질인 거예요. 그게 내독수가 굉장히 강하게 그 면역세포, 여기서는 이제 수장세포 등등이라는 건데, 그걸 자극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중화시키는 어떤 데이터, 그 물질을 갖고 와서 그것이 이제 토대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흥미 하나도 없죠. 작년에 했을 때는 이 사람들도 더 많이 왔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는데 작년에 들어보시고 가야 할 거다. 그래서 안 오신 것 같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녹화는 되고 있고. 하겠습니다. 꿋꿋하게. 보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폐혈증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이제 세균에서 유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물질이 자극하는 게 면역세포들이에요. 면역세포들이 자극이 되면 여러 가지 기타 세포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중간 물질을 내는데 그걸 사이토카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사이토카인.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제가 주제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전자 레인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몰라가지고. 그 면역 반응을 매게 하는 그 물질을 내요.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이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또 폐혈증을 일으키는 문제, 중간 물질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없애주자는 이제 전략. 그게 요겁니다. 그 폐혈증을 일으키는데 중개를 하는 물질, 이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지만 요것들을 한번 어떻게 중화를 차단시켜보자는 거.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혈액 내 응고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요걸 막아보자는 시도, 실제로 약으로도 나왔었잖아요. 그게 부작용이 크고 효과는 별로 없어서 또 이건 내려놓은 거고 포기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팸프라는 것은 세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입니다. 요것이 세포의 수용체에 작용해서 그 세포, 여기서는 면역세포라고 하면 면역세포를 과도하게 자극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혈증을 매게 하는 물질들이 나오게 하는데 그럼 그것들을 이 물질과 이 물질이 작용할 수 있는 그 수용체 요걸 한번 차단해 보자는 거고 일견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많은 아주 핫한 분야였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고 아주 이제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느냐? 이 폐혈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수용체 작용하는 것을 언제 막느냐? 그러기 전에 이 물질 자체를 중화시키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이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연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아주 생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폐혈증 약의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다.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점점 또 이렇게 가니 내년부터는 이제 제가 여기 금요일에 과학대체에서 이제 불러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점점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해 놓은 그 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다시 저는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다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폐혈증이 일어나면 혈관에 혈액이 응고가 되니까 이걸 막아보자는 시도. 혈액 응고라는 그 의미는 알아요? 몇 학년인가요? 6학년. 6학년. 아, 그거 알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폐혈증을 매개하는 어떤 물질,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면역세포에서 나오는 거. 그것들을 어떻게 중화시키거나 그 활성을 억제해보자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해서 실패하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균도 죽일 수 있고, 물론 안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다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하고 같이 넣으면 될 테니까요. 근데 그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게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다 폐혈증을 유도하는 세균이 죽어서 나오는 그 물질, 내독소, 그람 음성 세균인 경우에 요걸 어떻게 중화시켜보자는 거죠. 그 물질을 개발해보자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폐혈증 신약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이제 쭉 개발의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여기서 이제 벤처를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흥미 유발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텐데요. 제가 군의관 마치고 95년에 이제 부산대 의과대학에 이제 교수로 왔는데요. 그때 저는 전라북도 출신이니까 여기 용어가 서툴기는 해요. 물론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도 제가 쓰는 여러 가지 안 그러냐 그런 거 이해가 잘 안 될 테지만 이쪽에서 쓰시는 용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 하다가 특히 이제 술 한 잔씩 할 때 이 술 한 잔씩 한다는 얘기 나와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부산 지역에 사시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단디 합시다 또는 단디 하자 그랬거든요. 그게 뭔가는 잘 몰랐는데 그 후에 이제 알게 된 것이 단디 하자. 그게 무슨 뜻이? 이건 알 거 아니에요? 단디 하자. 단디가 무슨 뜻이에요? 나보고 똑바로 오자 이제 그 말이잖아요. 웃어야 되는데 나 이게 오늘 KTX 타고 내려오면서 어디서 웃겨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똑바로 하자, 제대로 오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6년에 회사를 설립할 때 많은 그 이름을 놓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똑바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단디로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단디가 여러분 좀 촌스럽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제 고향 갔더니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자. 약을 개발하는데 제대로 개발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디로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단디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후보물질을 우리가 찾은 게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을 항진시키는 물질 그 연구를 이제 한 5년 동안 하고 요거에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초점을 맞추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단디의 딜입니다. 단디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균을 일단 죽이는 거고요. 죽이는 항생제의 역할도 있는 거고 그 폐혈증을 유발하는 이 물질을 또 결합해서 제거하는 기능도 있어요. 따라서 요것도 둘이 합치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폐혈증 극복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가장 이상적으로 폐혈증 치료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독소에 결합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실험 기법, 분석 기법을 통해서 한 거고요. 잘 붙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우리 걸 치면 이 세균들이 이렇게 막이 얇아지면서 죽는다는 것도 했고, 또 이 내독소를 가진 그람 음성균만 우리 그 실험주에서 찾아가서 결합하고 죽인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기법들로 이제 밝혔습니다. 이것들은 활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아까 두 가지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PS를 가진 그 그람 음성 세균하고 이걸 처리를 하면 굉장히 잘 죽인다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나오는 내독소, 폐혈증을 유도하는 내독소를 잘 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실험쥐에서 생존율을 아주 높여준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쭉 보면요. 우리가 이제 후보물질, 폐혈증 치료 후보물질을 넣은 것은 이렇게 잘 증식이 안 되는데, 여기는 안 넣은 것은 굉장히 많이 증식된다는 것을 우리가 라이브, 뭐라고 합니까?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여기도 보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증식되는 여기는 안 두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갈 것이냐는 거죠. 폐혈증 치료제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이것들이 폐혈증 일으키는 내독소와 결합하냐는 거하고 그 항생제로서 기능, 그람 음성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것들 잘 죽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실험을 해서 결론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후보 물질은 이 결핵균에서 나온 것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 굉장히 덩치가 큰 단백질이었어요. 이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덩치가 커서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분해도 잘 되고 뭐 그래서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약 물질로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아미노산 알잖아요. 아미노산이 11개 붙은 펩타이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우리가 최종 많은 실험들을 했어요. 많은 실험들을 해서 결국은 아주 우리 걸 쓰면 생존율도 높아지고 독성도 이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7년 이후에 개발된 우리 거하고 비견되는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까지 이제 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는 실험들입니다. 쭉 해서 보면 또 하나는 아주 성능이 좋다는 거. 슈퍼박테리아도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슈퍼박테리아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실험들을 우리가 쭉 했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나온 건데요. 이거 보면은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슈퍼박테리아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벌써 9월인데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이제 쓰이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요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 포스트 항생제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항생제 시대는 항생제가 없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내성이 다 생겨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출현하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걸 적절히 잡을 수 있는 항생제를 미처 못 만들어. 그래서 항생제가 없는 시대가 되잖아요. 일부에서는. 그걸 포스트 항생제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 어떻게 요거 감염해서 이렇게 죽을 거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고 또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아주 간단한 그 수술 또는 시술도 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유명한 인사들, 이분들이 이제 실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일반 우리들한테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이제 각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 하나 두어 개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아주 재밌는 것들인데요. 신약 하나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만 개 물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후보 물질부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실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신약 하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700만 시간의 연구가 필요한 거고, 그냥 들으세요. 재밌게. 그 다음에 한 6,500번의 실험을 해야 되는 거고, 연구자가 한 400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 달라붙어야 되고, 그래서 약이 하나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냐면, 저도 어렸을 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이런 요행을 바라긴 한데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아주 탄탄대로잖아요. 근데 실은 뭐 하나님도 좋고 신께서는 우여곡절이죠. 이거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먼저 이렇게 겁을 먹어서는 안 들을 것 같기는 하지만 가다 보면 이런 뭐 함정도 있고 다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극복을 해 가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감옥이란 말이죠. 감옥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간 보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아주 꾀를 내서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죄수가 열심히 땅굴을 판 거야. 파갖고 딱 갔더니 이거 화장실 변거 있잖아요.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우리 대학이나 대학원생 교수들 상대로 할 때는 이걸 하면서 웃기도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잘 했나요? 나만 웃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주 기가 막힌 생각들을 또 해 우리 연구자 교수들은. 그럼 팠어요 일이. 팠습니다. 이 수익 레벨이 이제 오물 레벨이 여기까지 있는데 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절망적인 건 아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팠어. 요것들이 그럼 일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오물이. 이렇게 낮아질 테니 이 사람이 일단은 살아남아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생각을 드냐면 그럼 교수가 탈옥을 꼭 성공해야 되느냐. 아, 여러분들한테 하여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은 추론인지. 이거 이제 감옥이 아니고 딴 거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 로고인데요. 이거 이제 D자 두 개를 이제 합쳐놓은 거예요. 반대니까 D. 이게 우리가 동맥, 정맥 얘기해 놓은 거고, 이 혈관인데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영어로는 I로 했는데요. 댄디가 원래 Y로 오면 멋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표 등록이 힘들고, 이게 삼성에서 디자인을 해준 건데, I로 해놓은 이유가 이게 Y보다는 강력하게 보인답니다. 그게 보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너무 뭐 있어서 더 이상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